오늘 아빠가 들려줄 사건은 아주 따끈따끈한 사건이야. 뜨끈뜨끈. 오늘 판결이 선고됐어. 오늘 판결. 엄청 뜨겁겠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사건이냐면 2020년 1월달 만 3년이 지나서 이제 완전히 해결이 되게 된 거지. 오늘 사건은 차용증에 관한 사건이야. 오늘 등장하는 아빠의 의뢰인은 김순둥 씨인데 여자분이었어. 그리고 상대방은 이 남폭 아저씨야. 2010년도에 동업을 했었어. 웨딩 컨설팅업. 그래서 사업을 크게 했었다. 근데 예상과 달리 잘 안 됐어. 몇 년 만에 이제 동업을 그만하기로 됐었지. 근데 이미 막 판을 많이 벌려놨거든. 근데 이걸 그 상태로 그냥 갑자기 문 닫아버리면 기존 고객들이 피해가 크잖아. 그만두게 되면서 이 김순둥 씨가 이 나머지를 다 인수하고 책임지기로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동업자들이 그럼 나한테 너가 인수하는 대신에 얼마씩 정상금을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그 이 남폭 아저씨가 가장 돈을 많이 한 1억 4천만 원인가 넣어서 그래서 5천만 원을 주는 걸로 했어. 근데 제가 지금 당장 돈이 없고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 적자기 때문에 돈을 좀 벌어서 갚겠습니다 했더니 말도 안 된다. 당장 내놔라. 그래서 이분이 사채 돈을 빌려가지고 줬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9년이 흘렀어. 그냥 이렇게 서로 알지도 못하고 이제 지내고 있었어. 그냥 들리는 소문이 있었겠지. 근데 그 이남폭 아저씨의 부인도 비슷한 업계에 일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부인이랑은 계속 교류가 있었어. 근데 그 부인이 그 김순둥 의뢰인한테 자꾸 돈을 빌리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주고 다시 갚고 이렇게 이걸 반복하고 있었어. 근데 이제 김순둥 씨도 돈이 별로 없으니까 결국에는 하도 쫄라서 자기 후배 돈을 빌려줬거든. 근데 못 갚는 거야. 그걸 갖고 좀 최고를 했더니 갑자기 그걸 알게 된 이남폭 씨가 등장한 거지. 내가 해결할게. 이 아저씨는 동업할 때부터도 좀 굉장히 좀 거칠었어. 그 동업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면 이 아저씨 입김이 너무 세고 아무도 대들 수가 없었대. 말은 동업인데 이 사람을 아무도 거스를 수가 없는 단계였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심리적 우위를 가지고 김순둥 씨를 만났단 말이야. 갑자기 이제 동업관계에서 내가 손해본 거 빨리 내놔라. 갑자기 그런 거야. 9년 만에.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때 다 끝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그러면 마음대로 해. 라고 하면서 그 부모님 댁에 찾아가서 내가 이거 다 알리고 소문내고 당신 딸이 이렇게 돈 사고 치고 다닌다. 이렇게 소문내겠다고 한 거야. 말도 안 되잖아. 그래서 설마 그렇게 할까 싶었는데 실제로 이남폭 아저씨의 부인이랑 해가지고 그 부모님을 찾아간 거야. 그 부모님 연세도 많으시고 그 아버님이 또 암투병을 하고 계셨거든. 근데 이제 딸이 뭐 어디 가서 돈 사고 친다고 하니까 부모님도 놀라시고 겁내고 너 무슨 일이니 막 이렇게 된 거야. 다음에 또 찾아가겠다. 그래갖고 겁을 줬어. 아빠가 기록 좀 거기 을오호증 문자 메시지 한번 찾아봐봐. 어차피 우리 바닥까지 얘기했으니 우리 집 아버님 만나고 옆집 후배 거도 보은해서 만나고 다 터뜨리고 해결합시다. 다 터뜨리고 해결합시다. 또 뭐라 그랬어? 보은으로 1인 시하러 가겠다고. 1인 시위하러 가겠다. 채무 정리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알려주겠다. 이렇게 겁을 준 거야. 엄마 아빠 괴롭혀가지고 엄마 아빠가 이 건강이 상할까봐 너무 겁나셨던 거야. 그래서 차용증을 쓰게 돼. 차용증. 이표독이 지급한 2억 5천만 원 중 5천만 원을 2011년도에 지급했다. 8월경. 나 김순둥은 2억을 이표독에게 지급하겠다. 이를 어길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미 부모님을 찾아가고 그리고 평소의 관계 때문에 이 김순둥 씨는 굉장히 겁을 먹고 있는 상태였어. 그래서 거기서 부르는 대로 적어 라고 해서 적은 거야. 거기 보면 처음에는 돈을 갚는 내용만 적었다가 이거 이 부분도 더 적어. 그래서 중간에 그 2억 5천을 줬다는 부분 있잖아. 그게 나중에 더 쓴 거야. 공간이 좀 안 맞지 않아? 근데 이 남폭 아저씨가 얼마 투자했다고 그랬지? 1억 얼마? 1억 4천. 근데 그 당시 그냥 다 어떻게 보면 영업이 안 돼서 망한 거야. 그래서 5천만 원 받기로 합의로 끝난 거였어. 근데 갑자기 난 2억 5천 투자했다고 하면서 너가 지난번에 5천밖에 안 줬으니까 2억 내놔라. 이렇게 된 거야. 그분은 쓰면서도 처음에는 부모님을 살려야 되겠다 생각으로 썼는데 이거 뭐 효력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거야. 실제로 돈을 빌리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런 차용증은 처분문서라고 해서 법률적 효력이 있어. 처음에 을제 6호증 한번 찾아봐. 녹취록이
있었거든. 아빠가 표시해 놓은 부분 읽어봐. 그 부분이 그 김순둥 씨가 얘기했던 부분이야. 근데 그건 빌린 건 아니잖아요. 달라 그러면 주겠지만 그건 엄연히 하고 싶어요. 빌린 거 아니라는 거? 빌린 게 아니란 거.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지? 그냥 결론만 말해달라고. 엄마 아빠 나 살려야 되니까 원하는 거 다 말씀하시라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 살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쓰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야. 아빠가 이거를 즉시 한 일주일도 안 돼서 내용 증명을 보내서 이거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다. 우리가 겁먹어서 쓴 거기 때문에 효력 없다. 그러니까 이거 갖고 소송하면 우리가 적극 대응하겠다. 이렇게 했었거든. 그러니까 이쪽도 쫄아서 겁먹어서 소송을 못하고 있었어. 근데 이제 이 사건으로 형사사건이 개시돼서 우리가 그 사람을 강요죄로 고소했었거든. 근데 그게 무혐의가 나온 거야. 폭행이나 협박을 썼다고 보기 어렵다. 자발적으로 한 걸로 보인다. 근데 그건 협박 아니야? 부모님 찾아가겠다는 건? 그 경찰관이 막 이랬어. 아니, 부모님을 찾아가는 게 왜 협박인가요? 본인한테.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냥 경찰관한테 아니 그러면 어떤 유괴범이 유치원 가서 당신 딸 있는지 얼마나 이쁜지 보고 오겠다. 깡패가 이런 얘기하면 이거는 협박이 아닌가요? 라고 반문했다니까. 우리 경찰관이랑 아빠가 막 싸웠어. 근데 어찌됐든 그게 강요죄가 안 됐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이남포 아저씨가 소송을 건 거야. 1심에서 아빠가 어떻게 얘기했냐? 이거는 돈을 실제로 주고받은 정황이 없고 부모님을 겁줘서 그런 문자도 있고 녹취록도 있고 겁먹어서 작성한 거기 때문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돼야 된다. 민법 110조에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거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법원에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한 예가 거의 없어. 너무 그 인정폭이 좁아. 쟤는 이 돈을 갚아야 될 거야 같아? 안 갚아야 될 것 같아? 나는 안 갚아야 될 것 같아. 안 갚아야 될 것 같지. 근데 거기 보면 옆에 보면 판결문이 있어.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11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남폭 아저씨한테 2억 원을 갚으라는 얘기야. 1심에서 판결이 그렇게 난 거야. 돈을 빌린 적이 없잖아. 2억 원을 빌린 사실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남폭 아저씨는 얼싸좋다 된 거지. 2억 원에다가 이자까지. 만약 오늘까지 이자를 따지면 원금 2억에다가 이자만 5천만 원이 넘어. 그래서 이 판결로서 2억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그 사람한테 갚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아빠가 항소를 했지. 어떻게든 이겨야 되잖아. 근데 대법원에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좁게 인정한다는 걸 아빠는 알고 있었어. 이것만 기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고민을 했지. 우리가 돈을 빌리지 않았잖아. 실제로는. 돈을 실제로 빌려준 사실이 없다 보니까 상대방이 뭐라고 했냐면 2억 원을 못 받았던 그 정산금에 대해서 빌린 걸로 대신하는 준소비대차. 실제로 돈을 빌린 게 아니라 줘야 될 돈이 있는 걸 이 준소비대차의 방식으로 계약을 했던 거다. 합의를 했던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야. 사실 이거는 그렇게 성립될 수 있는 거거든. 아빠가 이제 준소비대차에서 꼼꼼하게 검토하다 보니까 준소비대차라는 게 기존의 채무가 존재할 때 신채무로 바꾸는 건데 만약 기존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됐다고 하면 신채무도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판례를 아빠가 발견한 거지. 그래서 기존 채무를 어떻게든 없애야 되는 거야. 기존 채무가 뭐냐면 동업에 따른 정상금 채무. 그래서 아빠는 어떻게 했냐? 계속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동업에 대한 채무 자체가 합의하에 종결됐고 없어졌고 그렇지 않더라도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라는 주장을 한 거야. 이 그 당시 5천만 원으로 끝났다는 걸 그 주변의 동업자들이 나와서 증언을 해주면 좋은데 이분들이 계속 안 하는 거야. 겁나서.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차용증 쓴 직후에 그 동업자 중 한 분이랑 이렇게 하다가 차용증 썼는데 그 당시 저기 끝났었잖아요. 한 그 녹음을 되게 많이 한 게 있었거든. 그 녹취록을 막 만들어서 내고 거기에 있는 일일이 내용을 아빠가 다 표시하고 이런 내용을 보면 동업관계가 이미 그 당시 종결됐다는 게 확인된다. 그렇지 않았으면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단 한 푼도 단 한 번도 달라고 하지 않을 리가 있겠느냐. 그리고 오히려 그 아내가 돈을 계속 빌렸는데 만약에 본인이 그런 2억 원의 채권을 갖고 있었으면 이걸 상계라는 방식으로 정리를 해야지 왜 돈을 계속 빌리고 갚았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계속했지. 그래서 결국 항소심에서 이 기존 채무가 이미 소멸되었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건 이미 소멸시효로 완성되었다. 라고 판사님이 판시를 하면서 신채무가 성립될 수 없다라고 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
그랬더니 상대방이 또? 대법원에 또 상고를. 대법원에서 아니 2심 판결, 원심의 판결이 타당하다. 그래서 상고를 기각했어. 결국에는 2억 5천만 원이 되는 돈을 갚지 않게 됐지. 최종적으로. 아빠가 작년에 꼭 이기고 싶었던 사건, 민사사건 이거였거든. 그래서 아빠가 이걸 아딸소에서 소개하지 않은 것도 이건 대법원을 꼭 걸치는 사건의 최종적인 끝나봐야 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 꼭 들려주겠다 했는데 대법원에 확정이 됐지. 그 아까 전화통화로 설명드리니까 우시더라고. 아빠가 처음 이 사건을 그 차용증 썼다고 오셨을 때부터 어떻게든 해결해드리고 싶었는데 그 차용증 한 장, 그 아까 딸랑 그 한 장이 이런 나비 효과를 일으킬지 몰랐던 거야. 그분도. 결국에는 3년이 걸려서 해결하게 됐지만 정말 좀 정의가 승리하게 돼서 다행인 그런 사건이었지. 어때? 너무 재밌었어. 민사는 솔직히 재미없었는데 이번 건 재밌었어. 그래서 아빠도 오늘 너무 기뻐가지고 저녁 먹으면서 한잔 해야 되겠어. 같이 가자. 그리고 닭갈비. 또 그 아빠가 작년에 꼭 이기고 싶었던 사건 또 형사 사건 하나 있거든. 오, 그거 이겼어? 이제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데 그거 대법원에서 아빠 이긴 걸 확정되면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사건으로 한번 소개를 해줄게. 오, 오늘 여기까지. 오케이.